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과 운동과의 관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등가스도 직선 운동에 관한 기본 공식 3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힘과 운동입니다. 힘, 과연 힘이 무엇일까? 힘이 무엇일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모릅니다. 그런데 물리에서는 역학에서 나타내는 힘과 다른 분야에서 나타내는 힘의 정의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역학이기 때문에 역학에서 나타내는 힘의 정의는 물리에서 어떻게 내려졌냐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원인, 그거를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걸 힘이라고 해요. 여기서 물질이 아니라 물체라고 했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들이에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원인, 이걸 힘이라고 해요. 따라서 형태가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인 개념이 돼요. 미시적인 개념에서의 힘이 아니에요. 됐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준대요. 힘을 가했을 때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펴지거나, 힘을 가했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움직이거나 정지하거나 회전하거나 등등,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주는 원인, 그걸 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힘의 단위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뒤에서 배울 뉴턴의 법칙을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기호로 힘의 기호는 F라고 쓰고요. 포스의 약자입니다. F라고 쓰고 이거의 단위는 N이라고 써요. 뉴턴이요. 그럼 이 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힘은 벡터량이에요. 상태를 변화시켜줬으니까요. 벡터량입니다. 그럼 이 힘의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표현법, 힘의 표현법이 그런데 앞에서 배운 벡터와 동일합니다. 이 힘의 표현법은 벡터의 표현을 그대로 따릅니다. 벡터의 표현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벡터의 3요소 가지고 표현한다고 했죠. 크기, 방향, 작용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힘의 표현도 바로 벡터의 3요소를 그대로 따라요. 크기, 방향, 작용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힘을 표시를 합니다. 처음 힘이 시작된 지점,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힘이 가해준 방향, 그게 바로 힘의 방향,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도착점이 있어야 되죠.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힘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다고 했죠. 이게 바로 크기예요. 그런데 화살표의 길이를 마냥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숫자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벡터의 3요소, 힘의 3요소입니다. 힘의 3요소와 벡터의 3요소는 동일해요.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힘을 표시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체, 어떤 물체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다. 또는 오른쪽에서 물체에다 줄을 연결해서 힘을 가했다. 또는 위쪽으로 힘을 가했다.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렸다. 위에서 끌어당겼다.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한 지점을 표시해 주고요. 방향을 표시하고요.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를 표시하는 대신에 숫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러한 힘이 한 개의 물체에 한 개의 힘만 작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 두 개 이상 작용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한 개의 물체에,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의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짜 힘, 순수한 힘의 개념이 도입이 돼요. 합력입니다. 이 합력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알짜 힘이란 어떤 물체에, 한 개의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작용했을 때 벡터입니다. 둘 이상의 벡터가 작용했을 때 모든 힘의 합력,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합한 것, 그것을 알짜 힘이라고 해요. 이거를 알짜 힘이라고 해요. 순수한 힘입니다. 남아도는 순수한 힘, 전체 힘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물체에, 어떤 물체에 오른쪽에서 잡아당겼어요. F1으로요. 왼쪽에서 밀었어요. F2로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한 전체 힘은요, 오른쪽으로 작용했죠. 오른쪽은 전체 힘은 F토탈은 F1 더하기 F2예요. 그런데 힘은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방향 표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벡터 표시를요. 이렇게 힘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앞에 힘 F다. 힘 F1, F2다 라고 표기를 해주면은 굳이 벡터 표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힘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호는 벡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분이 되시죠? 따라서 이 전체 힘은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전체 힘의 크기는 F1 더하기 F2.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모든 힘을 다 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2까지 fi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일반화 시켜볼까요? 그러면 전체 힘은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점점점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합력을 나타내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힘, 알짜 힘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힘의 합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둘 이상의 힘을 서로 합성해 주는 것, 그거를 힘의 합성이라고 해요. 둘 이상의 벡터를 합해 주는 것, 그거를 벡터의 합성이라고 해요. 또는 여기서는 힘의 합성을 말해요. 이거를 합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물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에서 잡아당기고 왼쪽에서 밀었어요. F1, F2로요. 그러면 합해주면요, 전체는 F1 더하기 F2예요. 같은 방향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라면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고요, 하나는 왼쪽으로 잡아당겼어요. F1, F2. 힘은 방향이 있는 벡터 값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방향을 고려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작용한 게 이게 플러스 F란 얘기고 왼쪽으로 작용한 거 이게 마이너스 F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해 주는 거예요. 더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플러스 F와 마이너스 F 값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힘은요, 이 과정에서의 전체의 힘은 플러스 F2 값과
더해주기를 마이너스 F2 값을, F1 값을 해준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남마 도는 거, 그게 알짜임이에요. 구분이 잘 안 가시죠? 숫자를 넣어 볼게요. 오른쪽으로 F2가 크기가 8N만큼의 크기로 잡아당겼어요. 왼쪽으로는 크기가 3N만큼의 크기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익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요? 오른쪽으로 끌려가요. 왜요? 오른쪽이 더 큰 힘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F 전체는 플러스 8N 더하기 왼쪽으로 작용했죠? 마이너스입니다. 한쪽을 플러스로 하면 반대쪽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3N이에요. 이걸 더하면요 5N인데 플러스 값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플러스 5니까 이 물체는 플러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러면 다시요. 이쪽으로요 4N만큼의 힘을 작용했어요. 왼쪽으로요 9N만큼의 힘을 작용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 힘은 얼마일까요? FT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방향이 마이너스죠? 반대니까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 4N 더해주기를 왼쪽 방향 9N이에요. 그럼 이건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5N 나오죠. 왼쪽 방향으로 5N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의 힘으로요? 5N만큼의 힘으로요. 합성하는 거 아시겠어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4N만큼 잡아당기고요. 왼쪽으로 4N만큼 잡아당겼어요. 그럼 이 물체는요? 오른쪽으로 4N이고요. 더하기 왼쪽으로 4N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더했을 때 합력이 0이 나온 경우 이때 이 힘들은 서로 평형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힘의 평형이라는 개념이에요. 힘의 평형입니다. 즉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이 될 때입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입니다. 이때를 힘의 평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전체 힘을 따지는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렇게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요. 0. 그 얘기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했을 때. 그때를 힘의 평형이라 해요. 이때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모든 힘의 합력이 0일 때. 자, 이때 문제가 좀 생겨요. 방향만을 고려하면 안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4N, 왼쪽으로 4N.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4N 했어요. 왼쪽으로 4N 했어요. 오른쪽 4, 왼쪽 4니까 합하면 0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체 안 움직일까요? 잡아당기는 거 말고 미는 걸로 해볼까요? 왼쪽으로 4N 밀었어요. 오른쪽으로 4N 밀었어요. 이 물체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볼까요? 자,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4N을 밀어요. 같은 힘으로 밀어요. 그럼 이거 안 움직입니다. 맞죠? 근데 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럼 이거 움직입니다. 그럼 안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돼요. 방향이 일직선상에서 반대여야 합니다. 이건 방향은 같지만 같은 일직선상이 아니죠. 이거의 일직선상은 이쪽입니다.
그쵸? 이거의 일직선상은 여기입니다. 같은 일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의 합력이 0이어야지만 물체가 안 움직여요. 같은 일직선상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작용하면 물체는 회전을 해요. 구분이 가세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무조건 0일 때가 아니라 같은 일직선상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의 합 또는 둘 이상의 힘의 합이 합해서 0이 됐을 때, 둘 이상의 힘의 합이 0이 됐을 때는 물리 2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즉, 세 힘부터는 물리 2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할게요. 물리 1에서는 두 힘의 합이 서로 반대 방향, 일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는 안 움직여요. 이해하세요? 일직선상이 아닐 때는 회전을 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일직선상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만, 그때 합력이 0이 돼서 물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구분이 가시죠? 자, 이게 힘의 기본입니다. 힘과 관련된 기본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전된 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